거북선은 적진 속을 뚫고 들어가 맨 앞에서 공격을 벌였던 돌격선이었다. 따라서 용머리는 적의 눈에 쉽게 띄었을 것이고 그것은 곧 적의 공격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결국 용머리가 나와 고정돼 있다면 포대로서의 기능을 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실을 당기고 놓을 때에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 그리고 그 모양은 아주 낮은 상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머리 자체가 하나의 포대로서 운용되려고 그러면은 용머리가 앞으로 나갔다가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북선의 용머리를 들락거리게 했던 까닭은 바로 포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북선은 앞에서도 포를 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머리 있는 거북선은 포를 쏘기 위해 용머리가 나와 있을 때의 모습이다. 그리고 머리 없는 거북선은 용머리가 들어가 있을 때의 모습이다. 결국 머리 있는 거북선과 머리 없는 거북선, 그것은 거북선의 머리가 들락거렸음을 말해주는 증거인 것이다. 이 배 앞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용머리가 들락날락했다. 마치 거북선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겠군요. 거기다가 이 불쑥 튀어나온 용머리에서 대포를 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왜적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연기를 내뿜는 용머리는 그 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왜적들과의 싸움이 점차 뜸해지면서 평화 시에 모의 훈련을 할 때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북선에는 머리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용머리 밑에 또 다른 머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앞에 불쑥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 위에다가 도깨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도깨비 머리라고 했습니다. 이 도깨비는 당시 생활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불러들이고 재앙을 내쫓는다는 그런 수호신으로 쓰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북선의 도깨비 머리, 이건 단순히 그 재앙을 쫓는 그런 용도로만 만들어졌던 것일까요? 배 앞의 밑부분, 그것도 한가운데 도깨비 머리를 새겨 넣은 것은 다른 까닭이 있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최대의 격전지였던 한산도 앞바다에는 거북선 모형이 하나 세워져 있다. 여기에도 정조 때 그려진 것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도깨비 머리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복원된 도깨비 머리를 보면 재앙을 쫓는 수호신 외에 다른 용도로 쓰였음을 확신케 해준다. 그 거북선의 그 전면부에 전면 하단부에 그 귀신의 그 얼굴 그 두상이 그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모양으로 볼 때 그 삼국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모양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 우락부락하고 좀 무서운 형상을 하고, 그러나 그것과 같은 계통인가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기록을 보자 직충, 거북선이 외선을 향해 똑바로 충돌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또한 당파라에서 적선 속을 헤치고 들어가 부딪히면서 깨부쉈다고 한다. 이처럼 거북선은 적진 속을 헤집고 들어가 외선을 격침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돌격선이었던 거북선의 중요한 임무였다. 결국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배 앞에 어떤 장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귀두는 표현 그대로 머리 두자를 썼고 톡 튀어나온 모양이고 충돌용 돌기입니다. 당포해전을 보면 직충, 똑바로 충돌했다. 청루선화, 외장의 그 옆구리에 충돌해서 아마 침수시키는 건데, 이러한 사실은 일본 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임진왜란 연구가 카다노가 쓴 이순신과 히데요시, 여기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거북선이 배 앞에서 한 차례 충돌하면 사방 3척 크기의 구멍이 뚫렸다. 그리고 왜군들이 놀라 허둥지둥하는 사이 외선은 바다로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결국 도깨비 머리는 충돌용 돌기로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재앙을 쫓는 수호신으로만 여겼던 거북선의 도깨비 머리. 그러나 이것은 당시 외선을 최후에 제압할 수 있는 비밀 병기였던 것이다. 지금 그림에서는 상당히 사실적으로 했지만 화가들이 모양을 내서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그냥 그 성 공격할 때 쓰는 통나무 앞에 연필까지 깎은 거 그런 정도로 날카로웠던 거 그 앞에도 쇠를 입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도깨비 머리는 외선의 약점을 알고 만들어진 것이다. 여수 진남관에는 통나무 기둥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우리 전선에도 사용했던 것으로 특히 소나무 등을 이용해 만들어져 충격에 유달리 강했다. 하지만 외선의 경우는 달랐다. 일본 사람들은 임난시대 때 이전에도 그랬고 비교적 배를 좀 가볍게 졌던 모양입니다. 삼나무란 재질을 이용해서 배를 아마 가볍게 졌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아마 쉽게 파쇄가 되고 아마 그런 약점이 있었던 거로. 결국 쉽게 파손된다는 외선의 약점을 알고 도깨비 머리를 충돌용 돌기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 도깨비 머리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었다. 항해 시 배의 속력을 높여주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수면은 뱃머리 쪽으로 밀려 올라가게 된다. 결국 배는 앞이 높고 뒤가 낮은 상태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세가 돼 저항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런데 도깨비 머리는 배 앞으로 밀려오는 수면을 갈라줌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200여 년이 지난 정조 때 관련 자료들을 모아놓은 이충무공 전서. 여기에 그려진 거북선의 도깨비 머리. 이것은 임진왜란 당시에는 충돌용 돌기로 그리고 항해 시 배의 속력을 높여주는 일석이조의 장치였다. 이처럼 임진왜란 거북선 머리는 용머리와 도깨비 머리 두 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상당히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구멍으로 또는 충돌용 돌기로 이 거북선의 전투 능력을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머리 외에 이 거북선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덮개입니다. 이 덮개를 씌움으로 해서 이 거북의 모습과 같아서 이 배 이름도 거북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덮개를 어떻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이 덮개에 쇠못을 박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좌우 양쪽 측면을 따라서 나무 판자를 이어붙이고 그 위에다가 쇠못을 아주 촘촘히 꽂았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런 덮개는 다른 어떤 전선에서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산도는 언제나 배를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고 한 번 숨어 들어가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천혜의 요새다. 이순신이 이곳에 자리 잡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삼도 수군 통제영이었던 재승당 옆에는 덮풀개라는 특이한 지명이 있다. 이곳이 그러니까 어떤 곳이죠?